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미트윌라는 프랑콜리누의 문전 결정력, 심시르의 폭발적인 돌파, 카스티오의 중원 압박과 배급이 완벽히 맞물리고 있다. 세트피스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홈에서의 경기력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다. 반면 쿱스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과 후반 체력 저하라는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원 연결이 느려지고 수비 전환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반복된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전체 흐름을 미트윌란 쪽으로 확실히 당겨올 가능성이 높다. 미트윌란은 홈에서 압박과 세트피스를 동시에 무기로 삼아 상대를 몰아붙인다. 쿱스는 단조로운 전개와 체력 저하로 뒷공간을 쉽게 내주며 후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미트윌란이 승리를 가져갈 무대다. 말메는 학사바노빅의 제공권과 볼린의 측면 활약을 앞세워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로젠그렌이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조율하면서 중앙과 측면이 동시에 살아나는 공격 패턴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올로모우츠는 자노시크 의존도가 크고 압박 강도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전개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브라이트의 단독 돌파는 날카롭지만 뒷공간 노출 문제로 수비 안정감은 떨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술 응집력에서 앞선 말메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말메는 전방 압박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홈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올로모우츠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측면 수비 불안까지 겹쳐 약점을 숨기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전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말메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브라는 마티센의 결정력과 콘비그의 중원 장악, 매그너슨의 수비 안정감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 마이너스 속공 전환을 완성해가고 있다. 반면 라르나카는 느린 전개와 이바노비치 의존도가 심화되며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이 쉽게 차단되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원정 불안과 체력 부담을 고려하면 경기 후반 주도권은 브란이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브란이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전망이다. 브란은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전술 응집력을 극대화하고 있고 라르나카는 페널티 박스 앞 공간 관리가 무너져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브라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앞세워 라르나카의 느린 전개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르나카는 1톱 의존과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해 경기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브란이 응집된 전술과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니콜라이스쿠의 문전 결정력과 매드문의 폭발적인 돌파, 페레츠의 중원 조율이 맞물리며 공격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홈 경기 특유의 템포와 압박 강도가 더해지면 상대가 여유를 가질 틈을 주지 않고 빠른 전환 속도로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반면 디나모 키이우는 야르몰렌코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와 후반 체력 저하 문제가 겹치며 원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샤파렌코의 템포 유지가 흔들리면 중원 주도권을 잃고 바나트의 제한적인 활동 반경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 결국 경기 흐름과 전술 응집력에서 마카비 텔아비브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공격 완성도가 동시에 살아나는 흐름이다. 반면 디나모 키이우는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원정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에서 앞서는 마카비 텔아비브가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확률이 높다. 슈켄디아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정비하려 하지만 중원 전개 속도의 한계와 압박 회피 부족으로 인해 경기를 풀어가는 힘이 약하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측면 공간 붕괴와 간격 벌어짐이 두드러져 안정적인 수비 유지가 어렵다. 반면 루도고레츠는 비달과 마커스의 폭발적 돌파에 두아르테의 전환 패스가 더해지며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루도고레츠는 단순 점유율에 머무르지 않고 전환 템포를 통해 상대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체력, 템포, 전술 다양성에서 분명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번 경기는 루도고레츠가 주도권을 장악할 확률이 높다. 슈켄디아는 홈에서 수비 블록 의존도가 높지만 체력 저하와 전개 한계로 상대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루도고레츠는 폭발적인 측면 자원과 중원 전환 능력을 앞세워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이번 경기는 루도고레츠가 전술적 디테일과 템포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스비데르스키의 결정력과 펠리스트리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가 팀 공격의 날카로움을 살리고 있다. 막시모비치의 중원 장악은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안정감을 제공한다. 반면 삼순스포르는 전방에서 마리우스와 디마타에 의존하는 패턴이 뚜렷하고 중원 전개 속도가 떨어진다. 홀스의 개인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조직적인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응집력과 압박 강도에서 앞선 파나시나이코스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전방 압박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홈 경기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할 수 있다. 삼순스포르는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전개가 느려 강한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압도적인 응집력을 보여줄 파나시나이코스가 승리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지린스키는 빌비아를 축으로 한 전방 버티기와 역습 패턴을 구사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힘을 잃는 구조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오하이오의 빠른 침투와 블레이크의 돌파, 젠슨의 배급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전개 속도가 빠르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탈압박 능력 차이가 두드러져 경기 템포는 위트레흐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지린스키는 후반 체력이 떨어지며 간격이 무너지기 쉽고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는 속도도 느리다. 이 약점은 위트레흐트가 후반에 몰아붙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로 연결될 전망이다. 지린스키는 강원FC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빌비아가 중심이지만 고립과 단조로움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위트레흐트는 오하이오 블레이크 젠슨 삼각편대가 공격과 전환을 이끌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그림이다. 이번 경기는 전술 다양성과 체력 유지력에서 앞선 위트레흐트가 승리를 가져갈 무대다. 브라티슬라바는 바이스 결장으로 인해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떨어지고 중원 장악력에도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 영보이즈는 말레스와 몬테이루의 연계, 라벨로송의 측면 돌파가 어우러지며 전술 응집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 체력적 우위를 모두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영보이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영보이즈가 높은 라인 유지와 빠른 압박으로 브라티슬라바의 빌드업을 붕괴시키는 그림이 유력하다. 브라티슬라바는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문제까지 겹쳐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브라티슬라바는 에이스 결장과 느린 전개로 전술 응집력이 약화돼 있다. 영보이즈는 빠른 압박 전환과 측면 속공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영보이즈가 체력 전술 심리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부처를 가져갈 확률이 크다. 레흐 포즈나는 이삭의 제공권과 뱅트손의 측면 활동이 있지만 압박 강도에 흔들리며 뒷공간 불안이 드러나고 있다. 중원 코주발의 템포 유지가 무너지면 전방 연결이 끊기며 전체적인 전술 응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반면 행크는 오현규의 제공권과 연계, 슈토커스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카레차스의 패스 전개가 어우러져 공격 밸런스가 완성되고 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술 응집력과 체력 유지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행크의 압박 강도와 공격 완성도가 승부를 결정질 가능성이 크다. 레흐 포즈나는 홈 2점에도 불구하고 수비 간격과 중원 불안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행크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후반까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공격 밸런스와 전술 응집력에서 앞서는 행크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에버디는 아우치체의 결정력과 밀라노비치의 측면 돌파, 닐센의 중원 안정감이 맞물리며 전술 응집력이 살아나고 있다. 부쿠레슈티는 측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홈에서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를 무기로 삼는 에버딘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로 라인이 무너지는 부쿠레슈티의 약점은 에버딘이 승부를 결정질 기회가 된다. 결국 템포와 압박, 세밀한 마무리에서 앞선 에버딘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다. 에버딘은 아우치체를 중심으로 공격 마무리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홈에서는 압박과 세트피스로 더욱 강하다. 부쿠레슈티는 단조로운 전개와 체력 부담으로 뒷공간이 열리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전술 응집력과 심리적 우위를 확보한 에버딘이 승리를 챙길 무대다. 리에카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우려 하지만 중원 연결의 불안과 측면 수비 공백으로 인해 경기 운영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주릭의 제공권은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의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라 득점 생산이 꾸준히 이어지기 어렵다. 반면 PAOK는 찰로프의 공간 침투와 지부코비치의 폭발력, 이바누세치의 전환 패스가 조화를 이루며 공격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우위와 경험이 빛을 발하며 리에카의 간격 공개를 파고들어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이 매치는 전환 속도와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는 PAOK가 흐름을 장악할 확률이 높다. 리에카는 제공권 중심의 단순한 공격 패턴에 의존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약점이 크다. PAOK는 빠른 전환과 다양한 공격 루트를 앞세워 흐름을 빼앗을 수 있으며 경험 면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다. 이번 경기는 PAOK가 경기 운영의 디테일과 체력적 강점을 발휘하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링컨 레드인프스는 홈에서 강한 의지로 맞서겠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빌드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브라가는 나바로 알리아가의 뒷공간 침투와 무티뉴의 측면 파괴력이 맞물리며 살라사르의 중원 장악으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만들어낸다. 결국 경기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 브라가가 확실히 앞서며
링컨의 수비 조직력이 후반부에 무너질 확률이 높다. 이 흐름은 브라가가 원정에서도 경기를 지배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브라가는 전방 압박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원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링컨 레드인프스는 홈 의지는 강하지만 압박 강도와 전술 응집력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옵션에서 우위에 선 브라가가 승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